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봤던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손절을 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갈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전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절대로 이제 몰빵은 제 주식 인생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시즌에 어쨌든 비중 조절 실패로 인해서 좀 약간 지금 물려있는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할 때 지금 초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종목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올렸던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이제 메디아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에 최고 이제 주가를 많이 올렸죠. 어, 실적이 좋습니다. 최고로. 메디아나 한번 보면,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6,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눌렸죠. 13,000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창립 이래 최고입니다. 창립 이래 최고고, 과거에 메디아나가 이렇게 많이 눌렸다가 무상증자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노리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면,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금요일 날 좀 급등했죠. 10%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21선을 좀 돌파하고 안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제가 추천을 했던 그날 만약에 사셨더라면, 지금 분할로 사셨더라면 지금 그래도 이제 수익을 좀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 또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손해를 보고 있긴 한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끝까지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무중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실적이 일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을 많이 팔고 있고, 심장 관련 치료제가 아니죠. 심장 관련해서 이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그리고 재무, 유보율, 채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아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사실은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게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 1년 안에 좋은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디아나 지금 이제 매매 현황을 잠깐 보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으는 종목 중에서 메디아나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눌렸습니다. 아마 장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은 좀 들지만, 아마 액면 분할이 호재가 아니라 지금 악재로 어떻게 보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눌리고 가격이 싸지면 그때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지금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이제 좀 금요일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끝났는데, 지금 선을 이탈했고 액면 분할 전까지
뭐,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정확히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장기로 갔을 때는 틀림없이 좋은 종목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PR이 사실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카카오가. 과거 대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살짝 고평가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사실은 국내에서 라이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것마다 크게 성공하는 업종이 사실 많아요. 뭐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카카오에서 손을 대고 성공을 했고, 지금 뭐 그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도 잘 나가고 있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하여튼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서도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라는 게.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주가가 10만 원 선으로까지도 떨어진다고 보면, 지금 얼마죠? 지금 46만 원 정도면 10만 원도 안 하겠네요. 10만 원도 안 하는 이 주식, 개인적으로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개인들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주식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모아보자, 개인들도 한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카카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과거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갈 놈은 갑니다.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삼성전자처럼 장기 투자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하기 전에 지금 뭐 조금 몰리시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거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주식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한테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단기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평단을 낮추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회사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고,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내후년에도 제가 봤을 땐 계속적으로 매출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저는 계속적으로 한번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한번 모아볼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원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급등을 좀 해서 이날이죠. 이날 목요일날. 이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이날 이제 수익을 내고 빠졌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많이 이제 빠졌을 거다. 하지만 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이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면서 재무제표로 같이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차량 플랫폼 자체가 이제 바뀔 겁니다. 지금은 디젤 차량이나 뭐 가솔린 차량, 뭐 LPG 차량,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전기 차량, 수소 차량, 친환경 차량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 대세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히터를 틀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진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온도를 높이는 구조를 하고 있다면, 이 한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엔진 열이 아닌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히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앞으로 자동차 시대가 이제 플랫폼이 바뀌는 그 시점에 아마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 회사의 또 다른 매력은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1년에 4번씩 이제 분기 배당을 하다 보니까 매력도 있고요. 모아가는 재미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사실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주에서도 이걸 소개를 드렸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1, 2년 뒤에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랐을 때 사실 저는 비중을 좀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하고 싶은 욕심에 50% 비중을 팔면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어찌됐든 눌릴 때마다 이걸 좀 모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눌렸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많이 좀 눌려가지고 좀 싸게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고 가볼 생각이고요. 한원 시스템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사실은 조금 실망을 좀 하고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21선이랑 241선 밑으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데, 차트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딱 걸렸죠.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조금 좀 급등을 하면서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은 넷말부 같은 경우는 행보를 좀 오래 했거든요. 행보를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 행보할 때 사실은 좀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을 이제 믿고, 그리고 앞으로 3월 달에 이제 BTS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뭐 그런 건데, 사실 여기 한번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50% 정도 이제 팔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긴 챙겼어요. 챙기긴 챙겼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또 마이너스권에 있긴 한데, 한번 계속적으로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때네요, 이때 올랐을 때 사실 비중 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50% 들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눌리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이 차트가 깨지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싶은데, 월요일날 사실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체는 사실 재무라든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고요.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도 지금 실적도 괜찮고 투자를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긴 하지만 사실 행보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행보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이것도 지루하긴 한데 월요일날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해외 증시가 다우와 나스닥이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도 두 분이나 찍었는데,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지금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지금 저는 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살짝 수익권에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고요. 지금 여기 241선까지 내려오면 전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고, 기존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모아가지고 저는 이런 상승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증시가 사실 밀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에 들어가 있는 돈 예탁금이 예금 쪽으로 CD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많이 봤고요. 이제 폭락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사실 총알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저는 시즌을 하면서 이제 교훈을 얻었는데, 아무리 확신에 찬 종목이라도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실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항상 폭락장 대비해 가지고 총알을 좀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많이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그런 이제 소극적인, 물론 마음 같아서는 셀트리온을 몰빵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회사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시즌에 지금 다 물려있고 사실 총알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식은 항상 폭락장 그리고 상승장 대비해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급등하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 뭐 1억 넣어가지고 막 10배 뛰고 10억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그만큼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물론 이제 정말 재수가 좋으면 1억으로 뭐 10억, 100억 이렇게 계속 뭐 갈 수도 있겠죠. 그거 상상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고 지금 전부 재무제표라든지 좋은 종목들만 꾸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SK텔레콤. 자,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왜 이 주식을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급등 급락이 크게 심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채권형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위험이 없고, 이 주식이 최근에 이제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딴 것보다도 배당을 이제 4회분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이 사실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업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배당률이 지금 4%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소액으로 넣으면 배당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매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큰 금액, 예를 들면 뭐 한 최소 5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이제 짤 수가 있죠. 물론 테마주, 뭐 바이오주, 뭐 장기 투자주, 그리고 배당주,
뭐 아니면 뭐 기대주, 가치주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다들 있잖아요.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 물론 이제 10%씩 많이 주는 증권 배당주도 많지만 어느 정도 배당도 많이 주면서 주가의 기대를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텔레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사실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날 보고 매수를 할게요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날 증시가 사실 안 좋았고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밀리겠다 사야 되겠다 하다가 사지는 못했는데 한번 조금 더 지켜보고 구매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폭이 사실 그렇게 심한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겹고 재미도 없고 소액으로 들어가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돈이 많고 비중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최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어야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 이 파동이 지금 위아래로 가다가 지금 아래로 떨어졌죠. 이게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때 그때 한번 살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빠르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종목 전부 다 특히나 메디아나나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수익을 크게 줬기 때문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수익을 크게 한번 줬었고 지금 나머지 이제 카카오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 넷마블 좀 눌렸고요. 셀트리온,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보합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경기 부양책으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증시가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코스피가 지금 3천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묶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3천 위로 한번 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폭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폭락을 대비해서 항상 총알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로 튀었을 때는 이런 좋은 종목들이 먼저 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테마주 제외하고요. 테마주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끝까지 한번 저는 가볼 생각이고 이거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매매 참고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유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 아닌 브리핑을 한번 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영상 한번 보시고, 이거 왜 어떤 주식인지 시젠 말고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긴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모든 종목 급등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